자, 대선이 이제 정말 코앞입니다. 딱 12일 남았는데 어제였죠? 이준석 후보가 결국 완주를 선언하면서 판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 소식 당연히 주목하고 계셨죠? 네, 저도 어제 기자회견 봤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아주 강한 어조로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무책임한 포퓰리스트다. 심지어 로마 황제 콤모두스 같은 암군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자신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결국 김문수 후보의 그 단일화 제안, 이걸 그냥 걷어찬 셈인데 이러면 보수 표심이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보수 진영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 선언이 과연 대선 나판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김문수 후보랑 국민의힘은 여기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단순히 나 완주한다 이것만 밝힌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정권 교환이 아닌 진짜 정권 교체, 또 합리와 효율, 책임이 중심되는 정부, 이런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기존 보수와는 좀 다르다.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차별화 전략이군요. 네. 특히 그 발언 시점이 또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바로 전날이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야합이 아닌 정면 돌파를 유독 강조했는데 이건 보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단일화 거부 이유로 국민의힘 쪽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다거나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도 꺼내더라고요.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 보이던데요. 네, 그 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어떤 계산, 유불리 이런 것만 작용한 게 아니라 어떤 명분이라든지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긴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박상병 평론가 같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단일화 해봤자 이준석 지지층이 전부 김문수 후보한테 가리란 보장도 없고 오히려 역풍 불 수도 있으니 효과가 불투명했다. 이런? 네, 그런 분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지층 성향이 완전히 같다고 보긴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요, 어쨌든 3자 구도가 된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거라는 관측이 지금 지배적인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게 현재 판세 분석의 가장 큰 딜레마죠. 보통 3자 구도는 표가 분산되니까 1위 주자한테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네네. 또 어떨 때는 오히려 2, 3위 간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의 지지층이 아주 강하게 결집하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통념상으로는 다자구도에서는 1위 후보가 유리하다는 시각이 강하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결집하고 수도권에서 좀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 골든크로스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던데 글쎄요,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남은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단일화라는 어떤 이벤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요. 그럼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뭘 해야 할까요? 단일화 카드는 사실상 날아갔는데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죠. 일단 남은 기간 동안 보수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이게 최우선 과제고요. 네, 결집. 동시에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중도적이거나 좀 합리적인 보수 성향 유권자들,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이 숙제가 남은 거죠.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래서 경쟁 후보의 약점, 실책 같은 걸 부각하는 네거티브 전략도 쓰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김문수 후보 본인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그 비전과 정책 대안을 좀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왜 김문수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죠. 이준석 후보 본인은 12일이면 두 거대 정당이라는 거탑, 이거 무너뜨리기 충분하다, 엄청 자신만만하던데 솔직히 정치평론가들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두 자릿수 득표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런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결국 이 후보의 완주가 이게 누구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정말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보수 진영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준석 후보의 대선 완주 선언이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각 후보 진영의 과제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네. 이제 단일화는 무산됐고 3자 구도가 딱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12일 동안 각 캠프가 어떤 전략을 펼치고 또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이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진영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떠나서 선거판 전체에 아주 큰 변수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좀 길게 보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선택이 과연 한국 정치, 특히 보수 정치의 어떤 재편 과정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번 대선의 해프닝 정도로 끝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